어제까지 저와 같이 작업했던 거는 이제 첫 시작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등록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추후에 거래처에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세금계안서 발행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라는 걸 등록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등록하는 것까지가 어제 우리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럼 어제 했던 내용에서도 시험에서 그 FAT 1급 전산 회계 1급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와요. 3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제 했던 게 전혀 실기가 안 어려웠다면 한 3점은 여러분들이 쉽게 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첫 시작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인데, 자,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이 메뉴를 먼저 클릭하셔서 들어갈게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더블 클릭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더블 클릭해야 되면 더블 클릭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더블 클릭했을 때 좋은 컴퓨터 쓰시는 분은 두 번 클릭하면 두 번째 누른 게 실행이 되어서 내가 처음 눌렀던 화면이 뒤로 밀려가 버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계속 열 때마다 내가 열려고 했던 메뉴가 뒤로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 누른 건 실행, 두 번째 또 눌렀던 거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보겠다고 빨리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정 화면 및 적요 등록으로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메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먼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글자들 있죠? 자, 이 글자가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돼 거의 다음 주까지 계속 얘네들하고 씨름을 할 건데, 이 계정 과목이라는 게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직원이 야식 먹었다 아니면 회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장부에 야식비다 회식비다 그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이 계정 그 글자들을 계정 과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 글자들을 외울 건데, 그런데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이 글자를 가지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코드 번호라고 있죠. 이 코드 번호를 가지고 컴퓨터는 인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전산이기 때문에 장부에 뭔가를 하나만 기록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뒤에 같이 합산되는 장부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재무제표라는 것도 한 번에 전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라는 것까지 다 만들어 준다 했을 때, 자, 우리 어제 재무상태표 이야기할 때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이야기했던 기억은 나시죠? 근데 자산도 제가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뭐 당좌자산이다 이런 분류들을 막 이야기했는데, 그럼 컴퓨터가 지금 내가 뭔가를 사온 게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또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내년에 일어나는지 내후년에 일어나는지, 그걸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선택을 하고 분류를 해서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럼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줄 때 컴퓨터는 번호로 인식한다라는 건 이 앞에 코드 번호가 있는데, 자, 우리 좌측에 있는 이쪽 분류들 카테고리들 있죠. 옆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있죠. 여기에서 자산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둘로 또 나눠져 있죠. 그리고 또 유동자산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코드 번호들을 보면 지금 5자리로 되어 있는데 뒤에 2자리는 빼고 앞 3자리만 보시면 돼요. 앞 3자리만. 뒤쪽에 있는 이 2자리는 우리 세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실무 버전이나 ERP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관리를 하고 싶어서 그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환경 설정에서도 막아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필요가 없고 앞쪽에 있는 이 세 코드 번호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뒤쪽 두 개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앞쪽에서 우리 비유동 자산 쪽도 화살표를 눌러 볼게요. 그럼 번호가 101번부터 145번 뒤 두 자리 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게 내년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우리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넣어야 되면 여기 101번부터 145번 여기 있는 이 코드 번호들이 이 번호대 안에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쓰면 우리 컴퓨터는 당좌자산이다 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적금을 넣었는데 이 적금이 1년짜리면 만기가 내년이겠죠. 그런데 2년짜리라면 또 만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1년짜리면 나는 당좌자산으로 분류시켜야 되고 2년짜리라면 투자자산으로 분류시켜야 돼요. 그러면 같은 정기적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라더라도 우리는 번호대가 당좌자산이라면 이 번호대에, 투자자산이라면 지금 176번부터 200번대에 이 번호대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선택을 하면 그럼 컴퓨터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장부에 쓰려고 할 때 분류 작업은 우리들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얘는 지금 내년에 정리가 끝날 거야, 아니면 내후년에 끝날 거야,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 처리할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을 이 범위대의 번호를 선택하는 걸로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컴퓨터는 이 코드 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글자는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이 글자로는 인지를 못하겠어. 그러면 이 글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급공사비라고 적혀 있는데 난 이 글자가 가지고는 평소에 알아보거나 못 찾겠어. 그러면 얘는 미리 준 공사비라고 써서 그냥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글자는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정 과목을 한 약 100개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떨 때 이 계정 과목을 쓴다 계속 여러분들도 나중 되면 궁금하게 이건 뭘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건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관습적으로 쓰는 걸로 우리는 시험을 봐요. 관습적으로 쓰는 거는 여기 컴퓨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럼 조금 내려보시면 사이사이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적혀 있죠. 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건 이제 빈칸이에요. 그럼 지금 글자가 적혀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 글자들이고, 여기 빈칸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쓰고 싶다면 여기에 그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건 손 안 대는 게 우리는 조금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좌 자산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101번부터 145번 이 번호 사이에서 이런 빈칸에다가 내가 사용할 계정 과목을 만들어 써도 우리 실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ERP 시스템처럼 5개 번호를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회사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번 회식하는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을 회식을 했어요. 근데 그 회식비가 얼마인지를 전무님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저는 비용이라고 사용하는 계정 과목 번호 안에 빈칸에 회식비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전무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야, 이번 달 회식비 얼마 나왔어? 이번 주 얼마 나왔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내가 통제할 때 쓸 수 있도록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어제 그 자산에서 유동성 배열의 순서를 이야기 표현하면서 우리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분류들을 유동성이 큰 걸 위쪽에서부터 썼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 순서는 시험 때 나오지만 그
그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이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어제 제가 적었던 순서대로 되어 있죠. 코드 번호가 유동성이 빠른 순서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얘네들이 번호를 101번부터 998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럼 자산이면 이 순서가 유동성이 빠른 순서고, 그럼 부채면 부채에서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심지어는 자본도 눌러보면 어제 제가 표현했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분류들이 전부 다 있죠. 그럼 컴퓨터가 이 분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할 번호대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정 과목을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손익계산서에 우리 회사가 매출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번 건지를 구분을 하려면 매출이다라는 거에 번호대가 있고, 매출이 아닌 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번 거라는 번호대를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매출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의 일부분이 남아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 임대료 받은 게 나는 돈 받은 거니까 수익이죠. 수익인데 내 입장에서 이게 나의 주업이 아니면 영업 외 수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도 업종도 같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매출이 맞겠죠. 영업 수익이니까 그걸 컴퓨터한테 인지해 주는 게 여기에서도 번호로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건 만드는 회사는 물건 만들기 때문에 들어간 돈을 따로 통제하고, 판매하거나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간 돈도 이렇게 번호대를 가지고 전부 다 통제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계정 과목에서 번호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건데, 그럼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또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쪽에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계정 과목을 보면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검정색도 있고 주황색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빨간색 같은 되어 있는 이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쪽은 제가 클릭하고 글자를 쳐도 글자가 입력이 안 돼요. 지금 제가 글자를 친 건데, 근데 검정색은 내가 입력을 하면 글자가 바로바로 그냥 반영이 되도록 될 거예요. 그럼 빨간색은 수정하지 말라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메뉴의 이름을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제 적요라는 게 있는데, 그 적요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현금 적요, 대체 적요다라고 해서 적요가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데, 자, 이 적요의 기능은 이제 좀 두 가지로 프로그램화됐어요. 뭐 한 가지는 내가 빈번하게 쓰는 글자들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 금고에서 우리 위에 있는 임원진들이 계속 돈을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뭐 대표이사, 뭐 전무이사, 상무 뭐 이런 것 사람들 일일이 쓰는 건 귀찮겠죠. 그러면 여기에 번호를, 단축 번호를 써서 1번 대표이사, 2번 전무, 뭐 3번 누구, 뭐 상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축 번호를 써서 나중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에 필요한 번호만 누르면 그 사람이 나오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 여러분들이 뭐 실무적으로 더 배우기 위해 법인세를 공부하면 이거에 사용한 정보만 끌어들일래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과금이나 세금이라고 적은 것 중에 벌금인 것만 따로 모으고 싶어. 그러면 벌금만 여기 번호 하나를 정해놓고 그 번호를 써놓으면 그 번호대만 나중에 다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만 모으고 싶어, 법인세만 그 국세만 모으고 싶어, 이런 식으로 기능을 또 내가 가지고 번호만 당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적요가 두 가지가 있죠. 왼쪽에 있는 현금 적요는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현금 거래가 있었을 때에만 사용하는 단축 번호고,
대체 적요라는 거는 우리가 현금 거래가 아니고 보통 예금이나 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거나 카드 거래했거나 외상 거래했거나 어음 거래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인한 거래를 쓸 때에 내가 단축 번호로 쓰기 위한 적요를 대체 적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있었을 때와 대체 거래가 있었을 때 이 두 군데로 분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난 구분 없이 똑같이 쓰고 싶으면 둘 다 똑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만 쓰면 한 가지 형태만 나오게 돼요. 현금 적요에다가 이 글자를 써놓고 내가 보통 예금 이체하면서 그 단축 번호 쓰면 걔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거면 보통 예금에도 나오게 할 거면 똑같은 걸 대체 적요에도 써줘야지 양쪽에 다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계정화물 및 적요 등록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관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 실무 일을 하실 때에는 이 관리 항목을 잘 다루는 회계 담당자가 조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관리 항목이라는 건 우리가 이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 관리를 하겠다는 항목들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나갔는데 어느 부서에서 출장비를 썼다. 그럼 부서를 선택하도록 메뉴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조금 더 버전이 지금 우리 교육용 버전이라 오픈이 안 돼 있는데 되면 이걸 선택을 안 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기까지 막아둘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어제 그 업무용 차량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등록을 해두면 그걸 사용하도록 관리 항목에 집어넣었을 때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어느 차에 기름 넣은 거라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관리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실무에서는 엄청 유용한 기능이겠죠. 우리가 일일이 적어 놓을 필요 없이 컴퓨터가 그걸 인지시켜서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컴퓨터가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메뉴가 관리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이 엄청 길었던 거지. 이거 사용하는 건 엄청 쉬워요. 자, 그럼 교재 150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수행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수행 1번이에요.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에서 852번 협회비 계정의 구분은 경비라고 하고, 그리고 적요 번호 1번에 협회비 현금 지급, 협회비 대체 적요의 미지급 둘 다 1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메뉴에서 일단 전체 메뉴를 누르세요. 위에 좌측 위에 전체를 클릭하고 아래쪽을 눌렀었으면 그 메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코드 번호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아무 코드 번호나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 코드 번호나 클릭을 하셨으면 이제 852번이라고 여기에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로 바로 이동이 되어지시죠. 그죠? 그럼 번호를 알면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막 마우스로 스크롤바 안 돌려도 되니까. 그럼 이제 우측 계정 과목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협회비라고 치시는 거예요. 협회비라고 그냥 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엔터를 치면 오른쪽 구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구분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교재에 4번 경비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4번 경비라고 선택을 하고, 우리는 사용할 거니까 당연히 동그라미일 거죠. 그럼 일단 여기는 이제 입력이 끝난 거예요. 문제에서 시킨 거. 그럼 이제 아래쪽에 그 적요에 대한 내용이 있죠.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그럼 이 적요 번호는 내가 단축 번호를 몇 번을 쓸 거라는 거지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그게 1번 2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1번 적혀 있다고 해서 꼭 처음 쓰는 게 1번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축 번호로 1번 쓸 거란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바로 6번 쓸 거면 6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1 엔터 치시고 협회비 현금 지급이다라고 쓰면 현금 적용 입력이 끝난 거고, 또 대체 적용에서 또 1 엔터 치고 협회비 미지급이라고 치시면 얘도 끝난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제 말이 길었지 엄청 쉽다라고 말한 의미 이해가시죠? 그냥 보고 정말 현금 적용 시험 때는 나와요. 그럼 현금 적용지 대체 적용지 몇 번을 써라고 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보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쉬운 걸 왜 시키냐면 시험에서 쓰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은근슬쩍 시험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수행 2번에 138번 전도금 계정 과목을 138번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138번이라고 또 번호를 치시면 138번이라고 번호를 치시면 전도금 계정 과목으로 왔죠. 그럼 이 계정 과목을 이제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바꿔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전도금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네. 그럼 전도금을 소액 현금이라고 치려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가 쓰려고 했을 때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안 써지죠. 그 이유가, 자, 다른 곳 한번 클릭해 보시면 바로 아래쪽에 전도금이 빨간색이라서 그런 거예요. 전도금 개념 과목, 제가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도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을 시켜요. 그럼 내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도 오른쪽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려고 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눌러야 돼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 자, 우리 그 컨트롤은 우리 키보드의 왼쪽에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누르는데, 여기 글자의 커서를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 F1번을 누르고 그리고 소액 현금이라고 치시면 글자가 들어가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글자 바뀌었죠? 혹시 안 바뀌신 분? 그럼 다시 여기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왼쪽 아래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1번 키를 누르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F1 누르고 그리고 소액 현금이라고 치시면 글자가 들어가질 거예요. 한소시 됐나요? 네. 자, 그렇죠. 그렇게 사인해줘야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쓰고 나서 다른 거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 보면 또 글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설정을 잡아둔 곳은 계속 빨간색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 빨간색은 혹시 모르니까 나중을 위해서 컨트롤 F1번 쓴다라고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전까지 이 기능을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사실. 나중에 FAT 1급 시험을 무시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거 나와서 기억 안 나서 틀려도 합격은 하겠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알면 좋죠.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수행 3번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의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이번엔 관리 항목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두 개네요. 821번 보험료의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822번 차량 유지비의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로라는데, 자, 이게 뭐냐면 보험료 내었을 때 우리가 보험료 납부하면 보험료 냈다라고 쓰겠죠. 그럼 계정 과목도 이 글자를 쓸 거예요. 별로 계정 과목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이 보험료 납부했을 때에 어느 자동차한테 돈이 들어간 거다라고 우리 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둔 차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활성화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 두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넣어주라는 그 기능이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821번 버튼을 누르시고 코드 번호에서 821번이라고 치면 이제 보험료라고, 자, 여기로 가게 됐죠. 그죠? 자, 그럼 이 보험료에서 오른쪽 이번엔 여기 관리 항목으로 오셔서, 자, 지금 여기에 커서를 넣으시고 지금 글씨가 적혀 있는 게 거래처 부서사원 카드 프로젝트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 클릭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F2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F2번. 우리 뭔가 메뉴 도움창을 띄우려면 우리 프로그램들은 F2번을 눌러야 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F2번은 참 많이 누르실 거예요. 그럼 F2번 누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관리 항목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지금 스크롤바를 잡고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제일 아래 32번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죠. 지금 이걸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사용이 X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O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죠. 이 메뉴를 처음 보신 분은 있을지언정 한번 보고 나서 어려워서 못하실 분은 없어요. 그죠? 자, 이제 확인 누르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커서 올려보시면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글자도 같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바로 다음 번호네요. 822번 차량 유지비도 똑같은 작업하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바로 아래 822번 차량 유지비에 관리 항목 커서 올려놓고 여기서 F2번 누르고, 그리고 화면을 제일 아래로 내려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사용으로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자, 이번 거 끝난 거예요. 자, 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이제 본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교재 154페이지로 가서 154페이지 154페이지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림이 있는 쪽 154페이지 여기로 가시고, 교재는 여기로 가시고, 자, 이제 좌우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정기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애들 있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이 메뉴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과 FAT 1급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원래 올해 발생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이건 올해 발생한 것들이죠. 지금 우측에 있는 결산 재무제표는 올해 건데, 근데 이 올해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문제 내는 사람의 실질적인 마음이지만, 올해 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장부에 기록을 할 건데, 장부 기록하면 올해 재무제표들이 다 반영이 되니까
그럼 문제 푸는 사람마다 서로의 값이 틀리게 되겠죠. 그럼 똑같은 값이 아니라서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기분에 대한 전기면 전년도 2019년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 재무제표하고 장부들하고 이 순환 원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럼 자, 어제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였죠.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였죠. 그죠? 원가명세서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왜냐면 아직 저하고는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거든.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제표인가요? 저지 아니라 그랬죠. 얘는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장부라 그랬죠. 그럼 지금 재무제표는 사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서로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개들이. 그래서 이 작업을 조금 하고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고 마감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오해 간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감하는데 얘가 손익계산서 거치고 얘 거치고 나서 재무상태표 가니까 같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재무제표로 오해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실기 여기에서만 할 거라 그랬죠. 지금 정기분이라서 우리 교재 15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자, 어제 제가 죄송해요. 제가 화면 잘못 눌러서 사라져 버렸다. 어제 우리가 12월 31일을 칭하는 명칭을 기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도 썼죠. 근데 이 보고기간 종료일에 한 번 이상 장부를 쓸 거라 그랬잖아요. 장부가 아니고 재무제표를. 그러면 작성을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 날 꼭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12월 31일을 재무상태표일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제가 같은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쓰고 싶다가 아니고 문제 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표현으로 12월 31일을 말할 때도 있고 이 표현으로 말할 때도 있고 이 표현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재무상태표일에 뭔가를 했대. 그럼 여러분은 그냥 12월 31일이구나. 12월 31일 날 뭘 했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뭘 하겠다. 혹은 기말에 뭘 하라. 이걸 자기 마음대로 다 말해요. 12월 31일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전부 다 표현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재무상태표는 그럼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2019년도는 전기고 12월 31일은 기말이고 그래서 이걸 전기말 재무상태표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니까 자, 우리 컴퓨터에서도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 지금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면 뭐 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 과거 거를 쭉 보게 되는데 우리는 19년도 거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애들 이렇게 쭉 어제 써서 얘들의 합은 일치할 거다라고 했죠. 아이고, 이렇게 일치할 거다.
기억나시나요? 왼쪽을 제가 차변이라고 표현할 거라 그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표현할 거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 얘는 이 자산의 총계와 부채 자본의 총계의 합은 꼭 일치할 거다. 차변과 대변의 합은 일치하다를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왼쪽이 차변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대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자산이 이쪽 차변 쪽에 입력이 될 거고 지금 얘는 지금 회색되어 있는 건 합계를 내줄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부채하고 자본 얘네들이 이쪽 대변 쪽에 써지게 될 거예요. 자기 자리 쪽에서.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유동성 배열의 순서를 그냥 메뉴만 딱 열어서 볼 수가 있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부유동자산 제가 썼던 글자 그 순서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글자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분류예요. 분류. 그럼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154페이지에 진한 글씨로 적혀 있는 글자들 있죠. 진한 글씨. 그 글씨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분류는 우리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연한 글씨로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을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번호덱들끼리 우리 앞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봤던 그 번호 범위 안에 있는 금액들을 합계를 내어서 우리는 프로그램 여기에 얘는 당좌 자산이고 유동 자산이네. 그런 식으로 이 합계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낼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간단한 표현으로 말할게요. 우리는 연한 글씨만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한 글씨만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진한 글씨 합계는 우측에다 내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금액을 이제 쓸 건데, 자, 쓰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우니까 제가 방법만 몇 가지 알려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몇 개 쓰세요, 어디까지 쓰세요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 방법 보고 본인이 제일 편한 걸 찾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현금이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현금. 그럼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려면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코드라고 적혀 있는 곳에 커서를 놓고 F2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 코드 도움이라는 창이 뜨죠. 그럼 여기에 글자를 현금이라고 한번 두 글자 정도만 치고 아래에 엔터 치시면 내가 적은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만 추려질 거예요. 근데 방금은 현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유는 유동성이 제일 빠른 애가 현금이니까 걔가 1번이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번호 순서대로 있으니까. 우리나라 회계도 첫 번째 101번이 현금, USGAAP, IFRS 전부 다 101번이 캐시예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얘 현금이면 확인 엔트라고 치시고, 자, 일반 키보드 쓰고 계신 분은 우측에 우리 숫자 키패드로 숫자 금액을 쓰시고 엔트도 제일 오른쪽 아래를 쓰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주간 비대면이라서 우리가 다음 실기 들어갈 때까지 만약에 지금 우리 이거 하고 또 교재 파일 드린 걸로 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비대면을 해야 되면 노트북 쓰시는 분도 일반 키보드는 얼마 안 하죠. 몇천 원도 안 하니까 일반 키보드로 연습을 하세요. 시험 때는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 또 비싼 그 노트북용 돌돌돌 많은 키보드는 비싼데 우리 컴퓨터용 키보드는 USB 키보드는 몇천 원도 안 하죠. 저는 뭐 3, 4천 원이면 산다 그러던데. 그럼 일반 마트 가도 5천 원이면 산다니까 그걸로 연습하시는 게 우리 시험이든 시무든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숫자 키패드 쪽을 가지고 12800000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이제 이 101번은 당좌자산, 유동자산 범위 아니다라고
이제 금액들이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코드 번호 때문에 컴퓨터가 얘네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당좌 예금을 칠 건데, 자, F2번 누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럼 코드 있는 여기에 한글로 그냥 바로 당좌라고 두 자만 치시고 당좌,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번엔 당좌라고 적혀 있는 계정 과목만 보이죠. 사실 이 방법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F2번 누르는 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글자 두 자만 치면 그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당좌 예금을 쓸 거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금액 쓰는데, 자, 금액을 저처럼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써보세요. 38950까지만. 지금 우리 책은 3,895만 원인데 지금 제가 38950까지만 썼죠. 여기까지만 쓰시고 나서, 자,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엔터 위에 보시면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플러스 키를 눌러 보시면, 자, 전 세계 모든 회계 프로그램은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가 붙어요. 이건 우리나라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다 똑같아요. 아라비아 숫자 쓰는 나라는 회계 프로그램은 전부 다 플러스 키를 누르면 공 3개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1 플러스 플러스라고 쓰면 되겠죠. 지금 이 회계 프로그램이 엔터로서 다음으로 종교짓고 넘어가고 0과 0을 많이 쓰다 보니까 0하고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게 오른쪽에 키패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3,895만 원 들어왔죠. 자, 다음 우리 이제 보통 예금을 쓸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 코드 번호를 외우는 게 생겨요. 거의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현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에요. 우리 문제 풀고 공부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 번호를 외워요. 특히 현금은 못 외우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 101번이라는 거는 그게 다 아시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번호를 내가 알면, 보통 예금이 103번이에요. 그럼 그걸 알면 얘를 103번이다 라고 치면, 숫자 103이라고 직접 치시면 계정 과목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4,162만 6천원이면 41626 플러스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입력이 되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 쓰는 거는 이렇게 코드 번호하고 금액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그럼 번호를 치고 금액을 쓰면 되는 거니까 숫자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른손으로 얘네들 쓰는 걸, 숫자 쓰는 거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회사 가시면 오른손은 숫자 키패드로 코드 번호하고 금액을 쓸 거고 왼손은 영수증이나 전표를만 칠 거예요. 그래야 한 손으로 넘기면서 보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50개, 60개의 거래처에 10개씩 하루에 그 전표만 줘도 600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돌리면서 보고 입력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손으로 하는 걸로 습관 들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얘 하나만 하고 좀 쉴게요. 이 다음 이제 특이점이 있으니까. 그럼 단기 매매 증권도 단기 두 자 치시고, 단기라고 두 자 치시고 세 자 치면 오류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은 두 자 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단기자 들어있는 많은 계정 과목 중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죠. 찾으셨죠? 자, 얘 확인 누르시고 금액은 7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700만 원이 되죠. 7 플러스 플러스에서 700만 원이 되고 엔터 치시면, 자, 우리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외상 매출금부터 쭉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